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테마입니다. 독립전쟁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독립전쟁이라고 우리가 보다 더 진취적인 표현을 씁니다. 사실 그것이 맞고요. 우리가 일부러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축소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1910년대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 독립전쟁사와 이 맞는 사진으로 이렇게 딱 해봤습니다. 한국 광복군의 모습이 있죠.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인가? 어찌됐건 한 분이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고요. 또 한 분이 이제 고려대학교 총장까지 하시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네, 가운데 계신 분이 장준하 선생님 같기도 하고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서 저도 헷갈리네요. 장준하 선생님은 1970년대의 유신 체제에 포천의 어느 산에 이렇게 산행을 가시다가 거기에서 실족사로 돌아가셨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지금 현재의 이것이 실족사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7억 원이 넘는 그 금액을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법원에서 판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바로 조금씩이라도 이 서가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면서 1910년대 항일 독립운동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교재는 여러분들이 308쪽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국내외 독립운동에 있어가지고는요, 사실 그 일본하고 1910년대에 뭔가를 맞서서 같이 싸웠다기보다는 어떤 거죠? 어떤 그 독립운동 기반을 형성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죠. 우선 1912년대 독립의금부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임병창 등이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을사의병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고종의 밀지를 받아가지고요, 전국의 의병장을 모아서 조직을 합니다. 물론 비밀 결사겠죠. 국내에서 한 거예요. 국내에서. 이 복벽주의를 표방한다라는 말인데, 복벽주의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 든든한 그 벽이 누굽니까? 바로 고종이죠. 고종 황제를 옹립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본 총리와 그다음에 조선 총독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 계획 중에 조직이 발각돼서 해산됩니다. 독립의금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이제 1915년에 대한광복회, 그러니까 독립의금부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비밀 결사 조직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광복회인데, 의병운동을 했던 계열하고 애국개몽운동을 했던 계열하고 같이 합해졌어요. 이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국개몽운동은 의병 활동하는 걸 되게 싫어했잖아요. 개죽음 한다고 그랬고, 의병 하시는 분들은 애국개몽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비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너네는 맨날 뭐 갈라져가지고 분열만 한다. 이게 터무니없는 논리죠. 여기에서는 공화정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없고 대통령이라든가 이래서 선거에 의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면 대구에서 출발을 했어요. 대구에서. 자, 여기 보시면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박상진이라는 사람은 조금 이제 낯설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사령으로 누가 있냐면은 김좌진입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김좌진 부사령이고요. 국내와 만주에 집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김좌진이 만주 지부를 책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독립군 양성했고요. 그 친일 부호 처단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다 보니까 조직이 발각돼서 해산하게 되는데, 이 대한광복회는 이 조직이 나중에 김원봉의 의열단이라는 것을 조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김좌진 장군에게 큰 영향을 주어서 만주에 있는 독립군 형성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송죽회라고 있는데, 송죽회는 숭의학교, 평양의 숭의학교 교사와 학생들, 특히 이제 여성의 비밀 결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뭐 앞에 나와서 싸우긴 좀 그렇고, 애국개몽운동, 실력양속운동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주권을 빼앗기고 나서 또 토지 조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 또 농민들이 많이 그 간도나 연해주로 이주를 했죠.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독립군이 만들어지는 아주 큰 바탕이 됩니다. 이 독립군이 뭐 군대만 있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지원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만주나 연해주나 이 지역에 한인촌이 많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간도 지방 남만주라고 그러는데 신민회가 주도를 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회영, 이상용 등 특히 이회영 형제들이 명동에 있는 그 서울 명동에 있는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남만주 삼원보에 경학사를 조직합니다. 이 경학사가 나중에 이제 신흥학교가 되고요. 이게 신흥무관학교로 되는데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신흥학교가 맨 처음에 신흥강습소로 출발했어요. 신흥강습소. 이 1911년도에 왜 그랬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그 일본이라든가 중국 애들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건 1919년도 들어가서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되는데 나중에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독립군 장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출신들이 의열단이 많이 돼요. 김원봉 선생님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서로 군정서군을 조직했다. 서간도 남만주 지방에서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신흥무관학교의 교장을 하면서 이 군인들을 양성했던 사람이 지청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한국광복군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 일본군에서 장교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독립군을 가르치는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우리나라 독립운동 전쟁사에서 아주 큰 족적을 남기셨던 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간도 저쪽에 있는 북간도는 용정청, 명동천 등의 한인 집단촌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독립운동 기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명동학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명동학교 출신이 바로 이제 윤동주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중강단 여러분들 앞에서 뭘 배웠습니까? 대종교가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 중강단이 나중에 북로 군정서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소련 땅, 당시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러시아라고 하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이 결립됩니다. 한국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일하자 해서 권업회가 조직이 돼요. 이 권업회 조직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권업신문이 나오는데 이 권업신문에 신치호 선생님이 주필로 활동을 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정부를 만들죠.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드는데 대한광복군 정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헤이그 특사였던 한 사람이 이상설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광복군 정부가 더 발전해가지고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로 발전하게 돼요. 전로라는 게 뭐냐면 러시아, 로는 러시아예요. 전체 러시아의 한족회 중앙총회. 아시겠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여러분들 이거 1917년에 건설됐는데 3.1운동 이후에 대한국민의회로 의회 정치를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 한인사회당도 있었고요. 이동희가 조직을 했는데 사회주의 단체인데 이동희 선생님은 나중에 탈퇴를 하십니다. 사회주의가 염증을 일으켜서. 자, 중국 보겠습니다. 중국 관내에서는 박은식, 조수왕 선생님이 중심에서 동제사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신한청년단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신한청년단이 1918년에 이상설, 박은식 등 이 선생님이 여기까지 또 나오셨네요. 그렇죠? 박은식. 여기에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파리 강화이의 대표로 파견합니다. 신한청년단에서. 이 파리 강화회의는 뭐냐면 1918년이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8년도에 끝나요. 그래서 파리에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이 우리나라 대표로 이제 김규식 선생님을 파견하게 되게 됐던 것이죠. 신한청년단에서. 근데 이 신한청년단이 1918년도에 조직이 되고 1919년도에 이제 김규식을 파견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와요. 그래서 김규식이 파견이 됐어.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파견되는 김규식한테 어떤 임시정부의 직책을 줍니다. 직책을 줘요.
그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지역에서는 대한민국민회, 그 다음에 안철원 선생님, 대조선 국민군단 등등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연해주하고 북간도, 서간도, 그 다음에 중국의 신한청량당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여기 이제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건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가 있었고, 전로 한족 중앙총회,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간민회, 간도죠. 간도. 그래서 간민회예요. 그래서 간도 대한국민회, 중광단 이쪽이고, 서전서숙 명동학교, 윤동주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남만주, 서간도 쪽에서는 이제 신흥 강수소, 신흥 무관학교, 경학사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3.1운동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자, 왜 일어났느냐? 일제의 무단 통치에 대한 반일 감정이 고조됐고, 그 다음에 고종 황제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국외에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제창, 파리 강화의에, 근데 각 민족에게는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논리가 패전국에게만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패전국이 점령하고 있는 식민지만 독립을 하지, 일본은 당시에 승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어찌됐건 여기에 우리가 자극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죠. 그래서 러시아는 그거를 버리고 소련이라고 합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의 소련이라고 하는데, 이때 소련의 지도자였던 레닌이 이 압박받는 민족에게 민족 지원을 약속하겠다라는 것을 합니다. 즉 공산화를 넓히겠다라는 그런 속셈이 여기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 당시에 뭐 사회주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무됐던 건 사실이고요. 자, 더 나아가서 도쿄에서 일본 유학생들이 2.28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2월 8일 날 도쿄에서 심장 한복판에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독립만세를 외치죠. 야, 이런 어린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성 그 민족 지도자들이 굉장히 자극을 받았던 것이고요. 이 2.28 독립선언을 기초했던 것이 바로 이광수예요. 자, 또 한 가지, 최초로 만주 지린에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1918년으로 돼 있는데 이걸 무어독립선언이라고 불러요. 3.1운동은 기미독립선언이잖아요. 자,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1919년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최초의 독립선언입니다. 무어독립선언이 최초의. 이 독립선언문은 조수왕 선생님이 작성을 했어요. 이 조수왕 선생님은 우리나라 건국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하는 데에 굉장히 유능했던 당시 최고의 학자입니다. 최초로 이걸 작성을 했습니다. 만주에서. 근데 왜 무어독립선언이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당시 이제 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력하고 양력하고 좀 다르잖아요. 음력이 좀 양력보다 좀 느리잖아요. 달수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1918년으로 보는 겁니다. 양력으로는 이건데, 우리는 음력으로 계산하니까 무오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어독립선언, 이게 최초의 선언이고, 두 번째가 2.28 독립선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1운동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출발은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서 발표를 하는데, 특히 종교계가 중심이 됐다. 손병현 선생님 천도교, 불교의 한영훈 선생님, 그 다음에 개신교의 이수근 선생님이 중심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독립선언 하고 나서 본인들이 일본 헌병에게 자수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시민들이 피해를 갈까 봐 했던 것이죠. 근데 어떤 그 선생님은 이게 무슨 뭐 마치 여기에서 술잔치 하다가 한 것처럼 그렇게 그 TV에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인데 터무니없는 얘기죠. 예. 아무려면 뭐 손병현 선생님, 뭐 한용원 선생님, 이승원 선생님이 술 먹고 뭐 객기 부리면서 이런 거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아이, 정말 짜증나. 자, 어찌됐건.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이 소식을 알고서 종로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만세 시위랍니다. 학생과 시민이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다 확산이 되고요. 학생들 학교 안 가고, 이 상인들 장사 안 하고, 노동자 파업하고,
농촌 각지로 가게 되면서 무력투쟁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뭐 만주, 연해주, 미국 특히 필라델피아 여기 또 특히 일본 등지로 확산이 됩니다. 자, 평화로운 시위예요. 평화로운 시위인데 일본은 무력으로 진압을 했다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성 제암리의 사건인데 일본 애들이 화성 제암리에 있는 주민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죠. 모이게 한 다음에 문을 잠가 버립니다. 그리고 불을 지르고 나오는 사람은 조준사격을 해서 돌아가시게 하는데 이것을 스코필드라는 외국인이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유관순 열사의 순국 등이 있습니다. 자, 3.1운동은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식민통제가 방식의 변화가 됐죠. 일본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무단통치에서 어찌됐건 겉으로는 부드럽게 풀어주는 문화통치, 1920년대의 문화통치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20년대에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민족운동이 활성화됩니다. 이 일제가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족 실력 양성 운동과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무장투쟁이 활성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농민과 노동자들, 그래서 노동쟁이, 그 다음에 농민들의 소작쟁이 운동이 활성화가 됐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이 20년대에 들어옵니다. 20년대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노동운동, 그 다음에 소작운동, 그 다음에 백정들의 형평운동, 또 그다음에 학생운동 뭐 20년대 많이 일어나잖아요. 60만세 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그다음에 어린이, 또 여성운동 등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보다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임시정부 수립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게도 3.1운동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5.4운동이 일어나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일제가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이권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랬죠. 그것을 반대했던 중국의 5.4운동, 그 다음에 인도 간디의 영국에 대항했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3.1운동이 크게 영향을 주었다. 자, 3.1운동의 의의와 의의를 보게 되면은 승전국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국주의 운동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규모의, 어찌됐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거족적 항일운동입니다. 3.1운동만큼 최대 규모로 일어난 운동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자, 3.1운동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2.8 독립선언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우리 민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우리 민족에게 자결의 기회를 허락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하여 자유의 행동을 취하여 독립을 이룰 것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이광 선생님이 이걸 기초로 했고요. 기미 독립선언문, 즉 3.1운동의 독립선언문은 최남선 선생님이 기초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호 독립선언 같은 경우는 뭐 조성환 선생님인데, 조성환 선생님 빼고 최남선, 이광수는 나중에 친일파로 전락을 해버리죠.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10년대에 3.1운동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의 가슴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